시간 지연 차원에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 경찰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속도 좀 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안질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나왔는데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스스로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인데 거기서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재 쪽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이것 때문에 탄핵 기각이 좀 우려가 된다 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공석이 돼 있는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그리고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아내 언니를 지금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영식 재판관이 과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냐. 야권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랜덤으로 자동 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협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우려들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우려 상황이죠. 그러나 그걸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예.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재판관이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된 게 결론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의 임명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서 어떤 위원장 자리에 올라갔고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도 그 최근에 뉴스들을 아예 안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지위와 위치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국 주심 재판관이 나중에 그 재판 그 결과를 선고할 때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시선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변화가 오는 그런 변수들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국민의 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명백한 불법적 반헌법적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저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제 탄핵 인용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분이 주심이 돼서 오히려 이런 이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히려 국민들을 다 온 국민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심 재판관이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수로서 또 작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공석이 지금 3명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니까 일종의 비토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3명 빨리 민주당은 임명하자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도 있다. 이선의 재판관 얘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예. 인수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가 권한대행의 이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고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잖아요. 이게 권한대행의 직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예.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까지 진행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선의 재판관은 당시에 박근혜 탄핵 헌재 인용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대법원장이죠. 추천 몫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오늘 누구죠? 누가 황교안 때 임명 사례가 그 있다.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 저는 구인이 구성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